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공원 벤치. 멍하니 하늘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30대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녀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금방이라도 눈물 흘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34세 미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죠. 아버지 덕분에 약간의 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항상 부모님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평소 일이 바쁘신 부모님인지라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언젠간 꼭 가볼 수 있겠죠? 사실 가끔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면 기분이 좋으신지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 덕분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아버지가 들려주실 땐 정말 기적의 드라마 같았죠.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까지 그 중에서도 이순신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13척으로 133척의 배와 싸워서 이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죠. 언젠간 꼭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의 어릴 적은 한국인 아버지 탓인지 어쩔 수 없이 또래 친구들과는 미묘하게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모습이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러나 친구들은 저에게 다른 인종이라며 차별과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받아도 선생님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받은 저만 상처가 계속 쌓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 행동을 할 때면 모든 상처를 잊고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리였습니다. 한국인 아버지 탓인지 어릴 적부터 한식을 자주 접했는데요. 바쁜 부모님 탓인지 대부분의 식사를 제가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한식 재료와 콜라보해서 나만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날은 유독 친구들의 괴롭힘이 심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친구를 밀치며 그만하라고 했고 그 친구는 넘어지며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치고 말았죠. 그 사건으로 저와 친구는 교무실로 불려갔고 부모님들까지 학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동양인이었던 아버지 때문인지 엄청난 무시를 받게 되었으며 평소 자퇴하고 요리하고 싶다는 제 의견이 생각나셨는지 아버지는 저와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잠시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이참에 학교 관두고 요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먼저 제안 주셨습니다. 이런 학교에선 도저히 배울 게 없다며 말이죠. 저는 안 그래도 친구들의 괴롭힘에 지쳐 한때는 자살 직전까지 가는 소동도 일어났기에 더 이상 미련 없이 학교를 관두자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학교를 다닌다는 건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교무실로 다시 들어갔고 저는 그날로 학교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유튜브로 요리 그중에서도 한식을 주로 공부했었는데 학교를 관둔 이상 이제는 직접 배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유명한 한식점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큰 퓨전 레스토랑이 존재했었죠. 저는 거기서 일하고자 직원을 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바로 레스토랑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 사연을 이야기하며 꼭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인지 좀 더 크면 오라는 말과 함께 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저의 집착에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7일째 되던 날 레스토랑 대표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했죠. 바쁘신 부모님이었지만 다음 날 시간을 내어
레스토랑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의 사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며 급여를 주지 않아도 좋으니 여기서 일하면 안 되냐는 부탁에 대표님은 어쩔 수 없이 밥은 제공해주고 최소한의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며 그날 필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조건으로 출근했습니다. 기대에 가득 차며 첫 출근하지만 저의 일은 청소와 설거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빈자리라고는 청소와 설거지 그리고 가끔 정말 바쁠 때 도와주는 서빙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4개월간 청소, 설거지, 서빙 업무로 시간을 보냈었고 가끔 주방장님의 배려로 재료 손질이나 간단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는 제법 업무가 익숙해져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인지 레스토랑 대표님은 급여도 올려주셨고 청소와 서빙 일거리를 줄여주셨습니다. 주방 업무에 올인할 수 있게 되었죠. 주로 업무는 재료 손질과 설거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사분들 중 한 분이 쉬게 되었습니다. 그 요리사분의 공백을 제가 채워야 했죠. 물론 요리는 주방장님이나 다른 요리사분들이 해줬지만 바쁜 시간대에는 제가 꼭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독 일이 많았던 날을 마칠 때였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관례상 요리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직원분들의 밥을 책임져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담당 요리사분은 휴가를 갔기에 다른 요리사분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요리를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방장님이 저에게 우리 직원을 위한 요리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청소와 설거지 서빙으로 1년 가까이 일하다가 제대로 된 요리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해보겠다고 했고 20인분 정도의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재료 냉장고를 둘러보았고 오늘의 남은 재료는 여러 가지의 채소와 소스, 밥, 계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고 저는 단 하나의 메뉴를 떠올랐죠. 그렇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자주 해주시던 비빔밥이 바로 떠올랐죠. 빠르게 해야 했기에 재료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채소를 씻어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고 쌀을 씻고 바로 밥을 준비했죠. 맛있는 밥을 위해 전기밥솥이 아닌 압력밥솥으로 준비했죠.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남은 고추장 베이스로 만든 매콤달콤 특제 고추장 소스와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동료를 위한 간장 베이스로 만든 새콤달콤 특제 간장 소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마지막으로 비빔밥 재료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먹어봤습니다. 다행히 간장 그리고 고추장 소스와 다채로운 채소, 계란 후라이가 정말 조화롭게 맛있는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나름 만족을 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선보였죠. 처음 보는 비주얼의 다양한 표정을 짓는 직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각자가 원하는 소스로 한 입 먹어보더니 정말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장님은 채소 본연 그대로의 맛과 간이 딱 맞은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 그리고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 마무리로 반숙의 계란 후라이가 최상의 조합이라며 극찬을 해주셨죠. 그러자 갑자기 제가 만든 비빔밥이 상당히 마음에 드셨는지 대표님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빔밥을 레스토랑 메뉴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이죠. 안 그래도 우리 레스토랑은 고기나 면 종류의 요리는 훌륭한 편인데 쌀이 주된 메뉴는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비빔밥을 만들어 왔고 맛보았더니 정말 훌륭한 맛이어서 바로 메뉴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표님은 저에게 이 메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말에 저는 한국인 아버지 덕분에 비빔밥을 어릴 적부터 자주 먹었었고 딱 비빔밥 할 수 있는 재료가 보여서 만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손님이 비빔밥을 주문 시 제품 가격의 1% 로열티를 준다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방장님과 함께 비빔밥을 제품화하기 위해 같이 고민과 레시피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빔밥을 제품화하게 되었고 대략 일주일 후 우리 매장의 신상 메뉴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주문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비주얼 그리고 레스토랑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메뉴 덕인지 주문을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2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니 점점 더 주문하기 시작하더니 2주 정도가 되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각자의 SNS에 홍보를 하며 이제는 이 비빔밥을 먹어보고자 2시간 이상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먹는 손님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던 도중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죠. 아니나 다를까 가장 행복한 시기에 불행이 찾아오는 말처럼 저는 현재 가장 행복한 시기인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최소 6개월은 병원에서 요양해야 할 정도로 다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주방장님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팔과 다리, 목 어디 하나 성한 데 없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부모님은 깨어 있었고 다친 부위가 많다 보니 최소 6개월은 요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님이 지금 환자분들이 교통사고 관련 보험이 없고 경찰에서 듣기론 피의자는 도주한 상황이라 보상받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병원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여의치 않은 가정이었는데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간호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자기엔 너무 불편했고 의식을 찾은 부모님은 잠은 집에서 편하게 자라고 하셨죠. 너무 놀라기도 했고 집에 가도 당장 잠들기는 힘들었었죠. 저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가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하늘을 보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 병원비를 결제해야 할 테고 어느 정도는 부모님 돈으로 할 수 있겠지만 분명 그 돈은 다 없어질 테고 나머지는 제가 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다고 부모님의 보금자리인 집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의 잊지 못하는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김없이 레스토랑으로 출근했고 대표님과 동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괜찮냐며 며칠은 휴가를 줄 테니 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엔 정신없이 일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죠. 그에 감동받은 대표님은 병원비에 보태라며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고 저는 감사히 받으며 열어봐도 되냐고 했고 대표님이 열어보라고 하자 그 안에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돈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대표님은 아마 돈이 많이 부족할 거라며 보태라고 했고 부족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도와준다며 말이죠.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끼며 더욱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부모님도 조금씩 회복해서 침대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무렵 저는 어느 때와 같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던 도중 어떤 손님이 갑자기 주방장님을 호출하던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대부분 호출할 때는 뭔가 잘못되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주방장님은 긴장한 채 손님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비빔밥이 너무 맛있다며 직접 만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방장님은 그 비빔밥은 저희 미셸 요리사가 직접 만든 메뉴입니다. 라고 소개해줬고 저까지 손님에게 처음으로 호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너무 맛있다며 자기가 한국 여행 도중 가장 인상 깊었던 비빔밥과 비슷한 맛이라며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잘 드신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칭찬받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그 손님은 사실 하버드 대학에서 총괄 부서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청 높은 직급이셨더군요. 그러자 혹시 레스토랑 측만 괜찮다면 미셸 요리사분을 일주일 정도만 하버드 식당에서 비빔밥 혹은 다른 메뉴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였죠.
저는 너무 하고 싶었지만 대표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너무 잘 되었다며 주방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하버드 대학의 애넨버그 홀에서 한식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는 몇 군데의 다이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그중 애넨버그 홀은 학생들에게 있어 첫 해의 시작을 같이 보내는 만큼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일주일간 요리를 하게 되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는 좋아했지만 혼혈이라는 문제로 자퇴를 하게 되었죠. 대학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짧게나마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 일주일 동안 저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이번 한식 미션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학생들의 인터뷰도 하고 메뉴, 식사질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생들과 인터뷰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하버드의 음식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식당의 냉장고와 식재료를 살펴본 결과 질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있는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훌륭한 식재료로 요리를 했었죠. 하지만 아쉬운 건 조리 실력 혹은 대량으로 만드는 데다가 바로 먹는 게 아닌 조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먹는 학생들도 있어서 맛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마치려는 찰나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벤치에서 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시아 계열인 것 같아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하며 간단하게 인터뷰를 요청했죠.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은 그 학생은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민수라고 소개한 그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공부 끝에 하버드에 오게 되었다고 했고 졸업이 더 힘든 만큼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의 그리움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해주신 한국 음식들이 너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나머지 어떤 음식이 먹고 싶냐고 했죠.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도중 출출할 때마다 부모님이 이것저것 몸에 좋은 채소를 넣은 비빔밥과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민수 학생에게 조만간 먹게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라며 자리를 떠났죠. 물론 민수 학생은 말만이라도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친절한 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아시아 계열의 학생들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인사하며 인터뷰 요청하니 받아주다가 제가 한국인 혼혈이라는 말에 그 학생은 대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가야 한다고 했었죠.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인을 싫어하는 중국 계열의 학생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저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끝내고 식당으로 가 내일부터 시작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도와줄 요리사분들에게 제 요리를 설명하고 보여드려야 했거든요. 요리사와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제 비빔밥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제공할 메뉴라며 말이죠. 그러자 하나같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있는 만큼 비빔밥에 다양한 채소를 뷔페 형식으로 세팅하게 되었고 고추장 소스를 베이스로 한 매콤 달콤한 소스,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간장 베이스의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 거기다가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돼지고기와 고기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콩고기까지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반숙 계란 후라이로 다같이 최고의 메뉴라며 칭찬해줬죠. 사실 그전에도 비빔밥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식을 경험해본 요리사가 없다 보니 한계가 있었었죠. 그렇게 비빔밥과 어울리는 계란국, 미역국, 갈비 등등 사이드 메뉴를 구성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하버드 식당에서 첫 번째로 제 요리를 선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고 다른 요리사분들의 아이디어로 밥 대신 퀴노아, 잡곡, 면 그리고 아보카도, 브로콜리, 치커리 등 다양한 채소까지 선보이게 되었죠. 첫 번째 날은 학생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메뉴 혹은 과거 맛없었던 비빔밥을 또 하냐며 투덜거리는 학생들도 있었죠. 하지만 먹어본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다들 맛있다며 칭찬 일색이었죠. 그렇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고 그때 저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식이 먹고 싶다던 한국인 학생이었죠. 그 학생은 너무 반가워하며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은 다른 홀에서 밥을 먹다가 한식을 제공한다는 소문에 N&버그 홀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음식을 받던 도중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하며 말했죠. 제가 꼭 비빔밥 해준다고 했죠? 라며 말했고 그 민수 학생은 깜짝 놀라며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서 맛있게 먹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도 익숙한 비주얼의 한 학생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중국인 학생이었죠. 그 학생은 중국말로 투덜거리며 음식을 받아갔고 무리들과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 학생은 이 비빔밥은 한국 요리가 아니라 중국 요리라고 했으며 한국 또한 과거 중국의 나라라고 했죠. 그러자 주변 무리들도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들으라고 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자 한국인 학생 민수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일어나서 중국인 학생에게 다가가 왜 거짓말하냐며 비빔밥이 한국의 고유 요리라는 증거와 잘못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줬죠. 그러자 그 중국인은 무슨 소리냐며 반박했지만 민수와 더불어서 다른 학생까지 찾아와 민수의 의견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며 빨리 먹고 나가라는 말까지 했죠. 그렇게 중국인 학생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자리 정리까지 하며 저에게 와서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줬죠. 그렇게 세 번째 날의 해프닝은 지나갔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탈 없이 많은 학생들이 만족하며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제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위해 요리를 했고 익숙해지자 남은 시간으로 한국 스타일의 갈비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게 너무 아쉽다며 다음에 또 꼭 부탁드린다고 했고 제가 있는 레스토랑을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은 학생들에겐 제가 있는 레스토랑을 소개시켜주며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있으니 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요리를 마치며 저의 하버드 미션은 대성공으로 끝을 내렸습니다. 여러 감정이 들며 저는 하버드 벤치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받으니 병원 직원분이 5일 안에 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대략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많이 나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간호사분에게 부모님이 빨리 나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치료를 해주라고 했고 그 사실을 몰랐던 부모님은 많은 치료를 이미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에게 받은 100만 원 그리고 제가 여태 모은 300만 원 정도가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고 부모님이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대략 200만 원까지 해서 총 600만 원 정도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부족한 상태여서 하늘을 보며 좌절했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저의 모습을 본 손님이었던 관리자님이 오셔서 무슨 일 있냐며 물었죠. 마지막 날이라 저를 보고 싶었다며 저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말하고 나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했지만 부족한 돈은 해결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갑자기 관리자분이 저에게 병원이 어디냐고 물었고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잘 됐다며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했죠. 그리고 잠시 떨어져서 전화를 하더니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결되었다는 말에 궁금한 게 가득 찬 표정을 짓자 관리자님은 사실 그 병원이 부모님의 병원이라고 했었죠. 그랬기에 그 환자분에게 사정이 딱하니 지원금과 더불어서 관리자님이 보증 설 테니 결제일을 마지막 퇴원 전으로
미루는 걸로 조치를 취해줬다고 했죠. 저는 그 사실을 듣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병원비는 총 1,5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결제도 퇴원 전에 한꺼번에 하면 되었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퇴원 전까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까지 생겼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나올 병원비도 할인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번 하늘이 시련을 줘서 미웠지만 이렇게 노력하니 좋은 기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그 은혜는 제가 꼭 갚는다며 언제든지 식당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요리를 대접해드린다며 말이죠. 그렇게 저는 기적 같은 하버드에서의 일주일을 보냈고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과 직원들은 반겨주었고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물론 하버드에서 소문이 난 덕분인지 우리 레스토랑에는 손님이 더욱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기와 예약을 받게 되었고 우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자 2시간 넘는 거리에서도 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의 급여도 많이 올랐죠. 게다가 부모님 교통사고를 만든 피의자는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관리자님의 배려로 대략 700만 원도 되지 않는 결제 금액만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소 2천만 원은 넘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사고 전 일상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저는 더욱 더 성장해서 대표님과 함께 2호점의 주방장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 이후에도 더욱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이야기가 댓글과 반응이 좋다면 다음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